물고기 이미지를 통해 사후세계를 표현하는 이두리 작가입니다. 제 작업에서는 물고기 이미지를 이제 통해서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념들을 작품에 투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키워드가 따로 있어요.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한 가지가 시간, 그리고 차원, 그리고 기억, 인간에 대한 기억, 그리고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거의 주로 나타나는 주제들이 이제 사후세계는 이제 큰 틀이고, 그 큰 틀 안에서 파생되는 주제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 주제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저희 뭐 현몽이라든지 아니면 환생, 아니면 뭐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전생에 관련된 기억,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차원에 관련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소주제들이 모여서 이제 개인전이나 어떤 큰 전시가 열리면 이제 결국에 이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사후세계라는 어떤 큰 틀의 그 주제가 확실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물고기가 왜 하필 들어가냐인 것 같아요. 물고기라는 이미지를 왜 집어넣게 됐냐면은,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꿈이 해양생물학자 아니면은 아쿠아리스트? 그런 쪽으로 이제 물속에 사는 생명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연의 신비, 그리고 뭐 사육을 통해서 이제 무슨 생물을 길러서 어떤 거기서 오는 이제 어떤 자연의 신비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탐구하고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미술에 대한 재능은 이제 조금 한 몇 년 후에 알게 됐어요. 그 어떤 갈림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을 정하고 싶은데 아쿠아리스트나 해양생물학자로 가야 되나 아니면 화가의 길로 가야 되나 하다가, 왠지 화가는 무언가가 남잖아요. 죽어서 뭔가를 남기고 가잖아요. 작품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 자식인데 좀 더 끌리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를 택하게 됐는데, 물고기는 결국에는 저한테는 수많은 어떤 이제 어렸을 때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한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오면서 이제 사육했던 어떤 경험, 그리고 그 어떤 사후세계가 이제 나오게 된 이유도 어떤 그 어항이라는 축소판, 어항 속에서도 이게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어항이 어떤 지구인 거고, 그 안에 축소된 어떤 생명순환의 원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삶과 죽음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작품들이 되게 어두워요. 어두운 이유가 이제 저 또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죽음에 관련된 시리즈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시체가 쌓여져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속에 젖어 있어서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허덕이는 그 죽어가는 모습을 주로 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죽음을 왜 나쁘게만 바라봐야 되나, 뭐 두려운 대상으로만 바라봐야 되나, 이게 좀 고정관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삶은 좋은 거고 죽음은 안 좋은 것인가. 근데 결국에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생명순환이 그 원리가 확실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조금 파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밝아요. 감상자들이 볼 때 맨 처음에 제 작품을 접하게 되면은, 아니 사후세계 표현하더니 왜 이렇게 밝아? 아니면 멋있어? 제 생각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뭔가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고 그냥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삶의 어떤 한 일부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테마들이 결국에는 죽음과 사랑,
그래서 죽음과 어떤 것, 그리고 죽음과 꿈, 뭐 아까 말씀드린 무슨 현몽이라든지 그런 어떤 죽음과 어떤 거를 계속 다른 수많은 감정들을 엮어서 여러 가지 테마로 풀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적이 결국에는 좀 교훈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죽음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삶을 바라보게 해서 앞으로의 이제 본인이 살아가야 될 그 개개인적인 인생에서 그 어떤 고찰을 하거나 성찰을 하거나 그냥 그러기를 제가 원하는 것 같아요. 물고기 종류가 제가 표현하는 물고기 종류가 3가지예요. 근데 그 3가지가 어떤 거냐면 붕어, 그리고 그 다음 잉어, 그 다음 아시안 아로와나라는 고대 어종이에요. 네, 각각의 그 역할이 있어요. 작품에 등장할 때. 그러니까 붕어는 육체적인,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계. 그러니까 인간계 동물이죠. 생명이 닿으면 가는, 이제 다른 세계로 가는. 잉어는 좀 전령, 요정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했어요. 왜냐면 이제 잉어부터는 붕어는 별로 뭐 역사적이나 뭐 이런 어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전설적인 의미도 별로 없어요. 붕어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상징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잉어부터는 한국에서 볼 때 뭐 등용의 상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뭐 부의 상징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용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물고기라고 또 불리고. 그래서 잉어 작품부터 물고기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중에 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안 아로와나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사후 세계를 연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신이 등장해야 돼요. 신이 등장하지 않으면은 사후 세계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라는 어떤 그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고대 어종 중에 용을 상징하는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안 아로와나라는 물고기가 결국에 신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대 어종이라서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존재, 앞으로도 있다고 믿는 존재. 그게 결국엔 신이잖아요. 신이라는 그 어떤 개념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안 아로와나를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더 아까 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용은 결국에 동양의 용은 서양의 용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서양의 용은 금을 좋아하고 좀 사악한 이미지로 많이 나와요. 욕심이 많고. 근데 이제 동양의 용은 뭔가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그런 성스러운 그런. 그래서 결국에는 좀 아시안 아로와나 같은 경우에는 인도자 역할로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차사, 저승차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